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상을 초월하는 친인척 특혜 채용으로 온 국민이 격분하고 있죠.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관위의 도덕적 기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몇 년을 밤새워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선관위에 선관위 직원의 친인척들은 힘들이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밀이 있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해온 것이 전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취업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심지어 선관위 채용 담당 직원은 서류 전형 플러스 면접 팁, 이런 부분을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니까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입니다. 8은 결국 안으로 굽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선관위 감사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선관위 채용 담당 직원들은 서류와 면접평가를 조잡하는 방법을 팁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서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니까 상급자는 파일을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은폐를 지시했던 것인데 책임을 중요시하는 일반 공무원 사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2년 2월 전남 선관위의 채용 담당자 A과장은 경력직 채용 응시자 명단에 만 35살을 넘는 지원자들의 생년월일에 파란색을 칠해서 면접위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암시를 준 것이죠. 실제로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나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써온 꼼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채용 과정이 마무리된 뒤에 이 실무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팁이란 파일까지 만들어서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에는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거나 평정표를 수정하고 심사위원이 아닌 인사 담당자가 심사 집계표를 집계해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용 대상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이 아예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듬해인 2023년 중앙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돌입했을 때 파일 존재를 뒤늦게 깨달은 간부가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좌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진술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결국 선관위원장 출신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있는 헌재에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헌재는 엊그제 감사원법에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모든 대상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면서 선관위에 보호막을 쳐줬습니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이 세 군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선관위 역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대통령에 예속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그 같은 해석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었고 감사원법 개정 당시 회의록에는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킬지 말지 이 부분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논의를 거쳐서 감사 대상으로 남겨뒀다면 예시적 규정이 아닌 것이죠.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감사 제외 대상의 헌법재판소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선관위까지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 관리는 일종의 행정업무다. 선관위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 성력 없는 감사의 기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업무 중에 정당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하자는 당시 야당의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선관위를 감사 제외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관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에서 뺄래야 뺄 수 없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던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오히려 입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 파괴 행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헌법 연구관들의 지원을 받는 재판관들이 당연히 체크를 했을 부분인데 봐주기 판결을 내리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 비리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 채용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겠다면서 재발방지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이랬습니다. 앞으로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된 경력 채용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경력 채용으로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을 받지 않도록 면접 기준 등을 손보겠다는 내용도 당시 대책에,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발표된 7번의 채용 공고문에는 SNS 관리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임기제 직군이 아닌 비서, 사서 이런 직종에 대해서도 경력 채용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경력 채용을 하겠다는 대책, 재발방지 대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던 면접 기준은 원래 첫 채용까지도 여전히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재작년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실제로는 머리는 숙이지 않고 몸만 숙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채용 비리는 계속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선관위에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선관위와 한 통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예상대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자기 자식만 챙기는 제2의 조국 사태에 비유하면서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등 견제장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국회 국정조사나 국감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준하는 한시적 국정감사법을 도입하겠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자체 자정 기능에 맡겨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감사기구에 감사원 직원과 검경수사관을 파견받고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다 보면 민주당과 선관위에서 꽁꽁 감추고 싶어하는 깊숙한 내용들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정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지금 내부 비리까지 터져나오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게 됐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사전투표율은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도 열심히 사전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할 것입니다. 본투표날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서 투표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표를 도둑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는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는데 사전투표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이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키로 한 것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제 대신 과거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선거기간을 금토일 3일로 만들자는 그런 내용의 법안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제대로 된 투표와 개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면 또 어떻겠습니까? 내 표를 도둑맞는 것보다는 그 정도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는 선관위의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